박사하셨다고. 예.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근대 철학, 데카르트에서부터 근대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다가 좀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이제 철학 공부 쪽으로 또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원류 쪽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고대 쪽은 많이 멀고, 그래서 근대에서 특히 정치 철학이나 등등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제 철학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스피노자를 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하나 있고, 개인적으로는 행운이 하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인스프루크 대학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 스피노자를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다녀러 왔었는데 한국의 제 지도 교수님이 스피노자 전집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 그러면은 결국 스피노자 철학은 헤겔이 이제 오판했는 게, 그러니까 헤겔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상에 철학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의 길이고 하나는 스피노자의 길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길은 근본적으로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피노자 철학에는 다이나믹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운동, 역동성, 힘 이런 게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변증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헤겔이 오판했는 거고. 왜냐하면 스피노자야말로 결국 출발 자체가 포텐치아와 포에스타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질 둘레즈가 잘 파악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힘의 철학이고,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정서,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리고 정치, 이 영역까지도 영역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 핵심 명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는 것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이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아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정서의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코나투스라고 하는 이 어떤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 소위 말해서 알을 통해서 기쁨으로 화할 수가 있고, 저 기쁨이라는 것 자체의 증명이 코나투스가 성장할 때 생기는 게 기쁨이고 코나투스가 하강할 때 생기는 게 슬픔이기 때문에, 즉 이 기쁨의 힘을 통해서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스피노자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스피노자 철학이야말로 굉장히 즐겁죠. 왜냐하면은 스피노자 공부 자체가 힘을 키우는 과정이고, 그 힘을 키운다라는 것을 갖다가 심리적, 정서적 이런 영역을 통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제 원했던 것은 최종적으로는 자유로운 우정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후마네르라는 뜻이 어떤? 원래 후마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사람다운 이런 말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조합을 했는 것이기도 한데, 독일어에서 휴머니즘을 갖다가 후마니스무스라고 그러는, 교육 에듀케이셔널 에어증이라고 그러는데, HU라고 하는 후라는 영역하고 에어증 할 때 에에르 영역, 이걸 합쳐가지고 후마네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 또는 인문 교육, 또는 어떤 인문주의에 기반한 교육, 또는 인문학 교육, 이런 것을 이제 줄임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귀국하셔서 네. 바로 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국내에서 좀 다른 거 하시죠?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교육운동 쪽에 좀 이바지를 하고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능하면은 자기 지역을 살리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역에 와서는 이제 처음에 했던 것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시민단체, 이제 교육활동이죠. 환경운동단체나 뭐 정교조나 지역 마을운동 같은 것들. 이제 그러면서 지역에서 시민대학을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이 시민대학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후마네르는 일종의 출발은 하나의 어떤 교육운동 단체이면서 동시에 교육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교육운동 단체이면서 교육연구소에 있던 곳이 이제 도서관과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인프라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만약 분화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준비 중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독일과 관련된 이제 도서라든가 또는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독일 책방이라든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간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간을 꾸미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밑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파트는 좀 더 분할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책과 그림책을 가지고 뭐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킨드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린이 대학이라 합니다. 독일에서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지금 펼쳐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해왔던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모토가 좀 중요한데, 우리 모토는 뭐냐면 공부와 놀이, 인성 영역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소위 말하면 체험학습을 나간다든가, 예를 들면 5.18 관련된 교육을 같이, 그래서 영호남 학생들이 함께 교류도 하면서 또 5.18의 정신도 기리는 뭐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유럽 해외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빠르면 아마 가을, 늦어도 겨울부터는 아마 재개될 것 같고. 홍만열에 약간 그런 어떤 프로그램상의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돈을 벌게 되면 그 여기다 다 투자를 했는 거고, 제가 제일 많이 했는 게 뭐냐면은 중고서점 검색.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 쪽에서 희생을 좀 각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서 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아주 희귀한 도서, 또 고가의 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소정의 회비는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담되지 않는 선상에서 일정 정도 그 경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임대 사업.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적은 범위에서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지금 회원은 한 어느 정도? 성인 중에서 가족 회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혼자 개인 회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 회원 범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과 가족 회원, 그러니까 청소년 회원이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럼 학생들이 이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두드러지게 변화됐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제일 힘들었던 점들 있으면. 한 3가지 정도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능동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이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경쟁을 하지 말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워낙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특히 사교육, 학원 같은 곳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했는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책임감을 가진 그런 이제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요즘 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던데, 그래 이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영역에서 분명히 많건 적건 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저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던 분께서 6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하고 함께 이제 우리 후마네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직접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밖에 뭐 후마네라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오아시스다, 구원의 동아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경쟁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부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뭔가 좀 자유롭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하나의 우리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도 그렇고 또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사회가 점점점 더 갈등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러한 교육의 목표들을 이루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가정 교육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 하나.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95%가. 제가 귀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막 5학년, 6학년들이 국어 학원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50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기농 식단 애들이 관심도 많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알코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공동육아도 있고. 근데 지금 40대는 물론 이걸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근데 경향은 확실하게 표가 나요.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아이를 위해서 김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이 손을 잡고 어디 박물관 간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 위탁으로 하려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빠라는 건 뭐냐면 충분한 돈을 벌어서 아이가 쉼 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전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파자 파티를 하자. 오늘 하루는 우리 즐겁게 놀자. 자,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드는데 이제 하루 한번 야외에 나가서 시원하게 놀아볼까. 사실 놀이 자체가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게 교육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대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나름의 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거 우리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예. 물론 저는 거기에서 어떤 희망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최근에 읽은 책 한 세 권 정도. 예. 요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볼만한 요 책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책인데, 예를 들면 나는 어린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시골에 갔다가 이제 산책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요 이제 새 동물을 만납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어디에 쓰임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털을 줄 수 있고 나는 달걀을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등등등 나는 이런 쓸모가 있는데 너는 대체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새 동물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 아빠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아이를 소위 말하면 성적 순으로 이제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닌데, 이 짐승들, 이 동물들처럼 쓸모가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무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소리 한다든가.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사망인들한테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 영역. 그래서 네가 뭘 잘하고 말고 관계없이, 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관계없이, 너는 어린이라는 거, 이 어린이라는 것 자체로 이미 너는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랑 같이 함께 볼 만한 책인데요. 특히 이제 이 사교육. 이렇게 좀 찌든 아이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뭐냐면은, 계속 공부를 왜 하는 걸까? 공부를 왜 하는 걸까?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안 하면 혼나잖아요. 엄마가 시켜서요. 성적 잘 받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보다가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좋은 대학 가야죠. 직장 잘 얻어야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사람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배움이나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 인간다움을 내가 견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또는 경쟁을 통한 공부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공부, 이것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렌토아 논술학이라고 하는 거는 논술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또는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논술과 관련된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물론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이랄까,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 편가르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계기를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아렌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이. 그리고 교육자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어필이 가능한 책입니다. 앞으로 계획 관련된 것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만의 장점이랄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제 몇 가지 인프라를 이제 우리는 확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소위 말해 양질의 도서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면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분들의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 풀 또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도서 인프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공부라는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놀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과 어우러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야외 활동이라든가 또는 해외 문화 탐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아니면 5.18 국립 5.18 묘지도 가보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한 3가지 정도가 좀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제가 공부하는 함부르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한국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고, 그게 저는 이제 후마네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개운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많이 외국에도 나가보고 뭐 관광이나 여행을 통해서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대구에 이제 이 보수성을 오히려 희석화시키면서 조금 이제 국제화시킬 수 있는, 좀 더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좀 더 이바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과 우리 회원들도 보다 더 자유롭게 유럽이랄까 독일의 그런 어떤 자유스러움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박한 소망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